자, 이번 모듈에서는 소수라는 걸 배워보겠습니다. 자, 소수란 1과 자기 자신 외에는 나누어 떨어지는 수가 없는 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1부터 자기 자신까지 나누어 봤을 때 나누어지는 경우가 딱 2번인 수를 말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4라는 숫자는 1, 2, 3, 4 중에서 1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지고 2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지죠. 또 4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집니다. 3은 아니죠. 3으로 나눴을 때에는 나머지가 0이 아니니까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4라는 숫자는 나누어 떨어지는 수가 1, 2, 4 되겠습니다. 자, 또 예를 들어서 6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그러면 1부터 6까지로 나눠봤을 때 1로 나누어 떨어지고 2로 나누어 떨어지고 3으로 나누어 떨어지죠. 4로 5로는 나누어 떨어지지 않고 6으로 나누어 떨어지죠. 그래서 6은 1부터 6까지 나누어 떨어지는 경우가 4번입니다. 자, 또 예를 들어서 7이라는 숫자를 보면 1부터 7까지로 나누어 봤을 때 1로 나누어 떨어지고 아니고 7로 나누어 떨어지죠. 그러니까 7이라는 숫자는 나누어 떨어지는 경우가 1부터 7까지 중에서는 딱 2번입니다. 자, 그러면 이럴 때 소수라는 건 1부터 자기 자신까지의 숫자들로 나누어 봤을 때 나누어 떨어지는 경우가 딱 2번인 수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7이 바로 소수라는 개념이 된다는 거고, 나누어 떨어지는 경우가 2번이 아닌 3번, 4번 이런 숫자들은, 예를 들어서 4나 6 같은 숫자들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소수는 아니다 라는 겁니다. 아마도 예전에 수학 시간에 다들 배우셨을 텐데요. 자, 이번 모듈에서는 소수 여부를 판단하는 코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정의의 예시를 보시면, 예를 들어서 7이라는 숫자가 소수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그랬냐면 1부터 7까지로 나누어 보는 거죠. 자, 그러니까 7이라는 수가 있을 때 얘가 소수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1, 2, 3, 4, 5, 6, 7로 나눠봅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1로 나누어 떨어지고 7로 나누어 떨어지죠. 따라서 나누어 떨어지는 경우가 딱 2번이니까 7은 소수라는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또 예를 들어서 9라는 숫자가 소수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1부터 9까지로 나눠보는 거죠. 그러니까 9라는 숫자가 있을 때 1부터 9까지로 나눠보는 겁니다. 그러면 1로 나누어 떨어지고 3으로 나누어 떨어질 거고 9로 나누어 떨어질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나누어 떨어지는 경우가 3번이니까 9는 소수가 아니다 라고 판단을 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코드로는 어떻게 할 거냐면, 먼저 소수인지 여부를 판단할 숫자를 변수에 담아요. 이름을 num이라고 지을까요? 자, 그 다음 i에 대해서 포문을 돌리는 겁니다. 1부터 7까지요. 자, 그랬을 때 num을 i로 나눠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누어 떨어지는 경우가 2번이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시험하고 있는 변수 num에 담겨있는 숫자가 바로 소수다 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9라는 숫자도 변수 num에 담아서 i에 대한 포문 1부터 9까지 돌려서요, num을 i로 나눠봤을 때 나누어 떨어지는 경우가 1, 3, 9 이렇게 3번이니까 우리가 지금 시험하고 있는 이 9라는 숫자는 소수가 아니다 라는 판단을 내려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EX1201에서 지금 한 이야기를 코드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클립스로 오셔서요, src 또는 디폴트 패키지 위에서 우클릭, new, 클래스 하시고 EX1201, Alt+V 엔터 누르시고 책에 있는 예제 코드와 동일하게 적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int num에는 소수인지 여부를 판단할 숫자를 적어요. 예를 들어서 7이 소수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코드를 작성할 건데, 따라서 이 숫자를 int num에다가 넣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반복문을 돌면서 나누어 떨어지는 경우가 몇 번인지를 카운트할 변수가 하나 필요한데요, 얘를 cnt라고 이름하고 0으로 초기화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아까 그림이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요, 먼저 1부터 7까지, 여러분 여기서 num이 7로 보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1부터 7까지 반복하는 반복문이죠. 그래서 아까 그림에서 7이라는 숫자, 그 다음에 1부터 7까지 그림을 떠올리시면서 반복문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포문까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랬을 때 num을 i로 나눠봤을 때 나누어 떨어지면 cnt 변수를 1씩 증가시키는 거죠. 카운트를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반복문이 끝나고 나서 커서가 깜빡이는 이 자리에서 cnt의 값을 확인했을 때 나누어 떨어지는 경우가 딱 2번이라면 cnt의 값이 2와 같겠죠. 그래서 if문을 이용해서 2와 같음을 확인했으면 걔는 바로 소수고, 그렇지 않으면 소수가 아니다 라고 판단하고 출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행해서 실행 결과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그래서 7은 소수임 이라고 나왔고요. 자, 6으로 바꾸면 실행했을 때 6은 소수가 아님. 하나만 더 해볼까요? 9로 고치고 실행했을 때 9는 소수가 아님이라고 잘 나왔습니다. 자, 어렵지 않게 해석이 되실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지금 뭘 한 거냐면 num이라는 변수에 7이라는 값이 담겨 있고요.
포문을 이용해서 i를 1부터 7까지 돌리죠. 그 다음에 1부터 7까지로 나눠봤습니다. 자, 그런데요. 생각해보시면 1이라는 숫자하고 요 7이라는 숫자는 반드시 나누어 떨어져요. 항상 그렇습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소수가 되느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건 지금 노랗게 칠한 요 부분에 있는 숫자들이 되겠죠. 1하고 7은 사실상 영향력이 없을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번엔 어떻게 해볼 거냐면 num이라는 변수가 있을 때요. 여기에 7이 담겨 있으면 포문을 이용해서 i를 2부터 6까지 돌려봅니다. 그래서 num을 i로 나눠봐요. 자, 그래서 만약에 2부터 6까지의 숫자들 중에서 나누어 떨어지는 경우가 있으면 얘는 소수가 아닌 거고, 나누어 떨어지는 경우가 없으면 소수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위에서는 1부터 7까지로 나눴을 때 나누어 떨어지는 경우가 딱 2번이니까 소수다라고 판단했었고요. 자, 이번에는 2부터 6까지로 나누어 봤는데 나누어 떨어지는 경우가 한 번도 없었으니까 소수다라고 판단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아까랑 조금 방식이 다르죠. 그러면 코드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클립스로 오셔서요. src 또는 디폴트 패키지 위에서 우클릭, New 클래스, ex1202 Alt-V 엔터 누르시고 책에 있는 예제 코드 그대로 적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예제에서는 소수인지를 확인할 숫자를 입력받도록 했어요. 그래서 스캐너 객체 생성이라는 걸 먼저 하고 정수 입력을 받아요. 스캐너 위에 빨간색 밑줄이니까 Ctrl Shift 영문자 O 눌러서 자동 임포트 실행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아까는 1부터 num까지 돌았었는데, 자, 이번에는 1부터 n까지 돌리지 않고 2부터 시작해서 n-1까지 돌려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n을 i로 나누어 봤을 때요. 나누어 떨어지는 경우가 한 번이라도 있으면 소수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나와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커서가 깜빡이는 이 자리까지 왔을 때 만약에 i가 n-1과 같다면요. 자, 그러면 이 반복문에 의해서 이 i에 대한 for문에서 변수 i의 마지막으로 들어간 숫자가 n-1이죠. 그러니까 지금 표시한 이 자리에서 i 값이 n-1과 같다는 거는 나누어 떨어지게 한 숫자가 없었다는 거죠. 만약에 있었으면 브레이크 걸렸으니까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뭐라고 판단한다? 네, 소수가 맞다고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행해서 확인 한번 해볼게요. 정수 입력. 자, 7 엔터 눌렀을 때 7은 소수임 잘 나왔고요. 다시 한번 실행해서 6 엔터. 소수가 아님 맞고, 다시 한번 실행해서 9 엔터. 소수가 아님 잘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두 예제를 통해서 소수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코드를 한번 이해를 해봤는데요. EX1201 위에 보시면 정리를 좀 해놨는데 지금까지 이해하신 방식 두 가지, 7을 1부터 7까지로 나눠보는 방식이 있고 2부터 6까지로 나눠보는 방식이 있었죠. 참고로 써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 중에서 그냥 편한 거 쓰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연습 문제 보겠습니다. 예제 밑에 보시면 연습 문제 1번이 있는데요. 추가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위에 예제 코드 실행 결과에서 응, 는 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숫자에 따라서 응 또는 는만 표현하는 것으로 수정해 보시는 문제입니다. 네, 추가 문제니까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거고요. 코드를 쓰시다 보면 혹시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공부하실 때에는 보다 멋진 코드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먼저 구현하실 수 있는 게 중요한 거고 엄밀히 말하면은 그게 답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푸신 코드 제대로 실행된다는 생각이 드시면 일단 믿고 가셔도 괜찮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자, 이제 연습 문제 2번입니다. 자, 이번 문제에서는 주석으로 가이드를 드렸는데요. 이 주석에 따라서 입력한 값이 소수인지 판단하는 코드를 작성해 주시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 방법 1이라는 건 그러니까 1부터 n까지 반복문 돌리는 방식을 말합니다. 복습 문제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주석의 설명을 보고 풀어내실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이제 연습 문제 3번입니다. 마찬가지로 주석에 따라서 입력한 값이 소수인지 판단하는 코드를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EX1202에서 했던 방법 2번에 의해서 풀어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2부터 n-1까지 반복하는 방법으로 해보시면 돼요. 자, 이번 문제도 복습 문제니까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연습 문제 4번입니다. 소수인 정수만 입력을 받아서 이들의 합계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자, 실행 결과 예를 보시면 입력을 계속 받아요. 네, 입력을 계속 받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소수가 아닌 수가 입력이 되면 그때까지 입력했던 소수들의 합을 출력해 주시는 겁니다. 만약에 연습이 안 되셨으면 이전 모듈로 돌아가서 공부하고 오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밑에 연습 문제 5번이 있는데 고급 문제니까 처음 하시는 분들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소수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코드를 작성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